근데 정부에서 갑자기 의사를 2배로 늘린다니까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어. 이런 2,000명의 무리한 지원을 강행한다면 영국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최소 2달이 걸려요. 네? 그럼 어떻게 지금? 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먼저 영상 설명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이슈로 전국적으로 떠들썩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의사가 부족한 건지, 왜 전공의들은 사직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대학 교수님들은 어떤 상황인지 이것저것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가벼운 주제는 아니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큰 이슈인 만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과 전문의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건데요. 어떤 말씀 하시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의사 선생님을 모셔봤는데요. 본인 소개. 저는 내과 김원장입니다. 그리고 전문의 따고 22년 됐습니다. 전공의랑 전문의랑 또 다른데 그 차이점부터. 일단 전공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서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네. 의대 6년을 마치고 의사 국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의사 면허를 주게 돼요.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해서 바로 환자를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과 전문가 교수님 밑에서 4, 5년 동안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전문의를 딸 수가 있어요. 전공의들은 쉽게 얘기하면 의사지만 환자 진료하는 걸 교수님께 배우는 피교육자의 그런 의사들이에요. 전공의들이 왜 병원을 사직하게 되었느냐, 정부에게서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공의들이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주 100시간 근무 해보셨어요? 아니요. 주 100시간이면 하루 14시간이면 14.3시간 하루에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전부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받는 월급이 얼마냐면 평균 급여가 300만 원 내외 정도 돼요. 40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는데 300만 원이니까 최저 시급이 안 되는 각공에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의사 면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의를 따고 미래에는 뭔가 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최저 시급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정부에서 갑자기 의사를 2배로 늘린다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만 계속 이야기하고 안 들어오면 처벌한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이런 2,000명의 무리한 지원을 강행한다면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정말로 의사가 부족하냐 그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OECD 평균보다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의료 접근성 면이나 치료를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우리나라를 다들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요? 영국에서 만약에 전문의를 만나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국이면 오래 기다려야 되나요? 영국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최소 2달이 걸려요. 네? 그럼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암 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 안 하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보통 암이 진단되면 대학병원에 전원을 했을 때 거기서 추가적인 검사 몇 가지 끝나면 바로 1, 2주 안에 수술하는 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국에서는 암 환자가 진료받고 2달 이내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의사가 부족한 거예요? 영국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영국이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는 부족하지 않아요. 영국에서는 응급실에 들어가서 대기하는 시간이 12시간에서 16시간 이상이 걸려요. 진료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못 받는 이유가 수가 문제가 들어가는데 필수과에 제공하는 진료비가 OECD 평균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의 10분의 1, 15분의 1. 그런 금액으로 이제 자꾸 진료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빅5 병원 2020년도 매출하고 이익을 보여주는 표예요. 대표적으로 아산병원이 2조 2천억 매출을 올렸는데 130억 흑자를 봤어요. 그나마 흑자 본 게 다행이고 퍼센트로 하면 0.5%예요. 심지어 서울대병원은 1조 1천억이 매출인데 860억 적자예요. 그러면 병원 경영하는 입장에서 필수 의료를 많이 하면 계속 적자가 나는데 적자를 줄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적자를 줄이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적자를 줄이려고 하겠어요? 인건비? 인건비가 제일 쉽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병원이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을 비교해보면 전체 의사 중에 전공의 비율이 46.2%예요. 전체 의사가 1,600명인데 그중에 740명이 전공이에요. 미국은 어떠냐? 대표적인 큰 병원들의 경우에는 10% 정도 내외가 전공의가 차지해요. 의료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공의 비중이 46%인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병원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주인이 나라니까 나라에서 돈을 메꿔주는 거예요. 사립병원인 경우에는 더 인건비를 줄이려고 애를 쓰겠죠.
이게 뭐 누구 잘못이에요? 전공의 잘못이 아니잖아. 미래에 희망이 없는데 더 이상 수련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것도 들어봤는데 이런 건 왜 생기는 걸까요? 소아과 전문의 중에 소아과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산부인과 의사 중에 산과를 전공했지만 분만을 포기한 의사가 50%가 넘어요. 그 이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아과도 그렇고 산부인과도 그렇고 애들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과예요. 저출산에다가 의료 수가가 싸기 때문에 박리담회로 많이 봐야 어느 정도 수입을 보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과나 정형외과 뭐 이런 데는 노인분들 환자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리담회 구조가 가능하겠지만 소아과 산부인과는 박리담회로 버틸 수가 있는 과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밥을 집에서 안 먹고 모두 다 식당에 가서 먹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보통은 자기들이 알아서 가격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재료비, 인건비, 뭐 임대료 뭐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이 마을에서는 제일 높은 시장이 결정을 해요. 법으로 5,000원 이상 못 받게 했어요. 5,000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삼겹살집이 있는데 여기는 뭐 15,000원은 받아야 어느 정도 자기가 이문이 났는데 5,000원을 받으라니까 팔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삼겹살집은 없어지겠죠. 그쵸, 망하겠죠. 근데 망하고 삼겹살집이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거예요. 아니 삼겹살집이 왜 이렇게 없어지냐. 삼겹살 먹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불편하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000원 마지노선을 없애야겠죠.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이득이 남게 해주면 없어졌던 삼겹살집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또 터치를 안 하는 게 있어요. 그 마을에서는 꼭 먹고 살아야 되는 식사 말고는 오마카세 집이나 호텔 뷔페 이런 10만원, 20만원짜리 고급 식사는 터치를 안 해요. 100만원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겹살집을 문 닫고 오마카세 집을 차리는 거예요. 식당 주인들이. 그러면 점점 밥 먹을 수 있는 식당은 없어지겠죠. 그쵸. 그게 이제 소아과 오픈런의 핵심이에요. 소아과 의사가 먹고 살기 힘들고 피부과 성형외과는 훨씬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오픈런이 생기는 건데, 오픈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아과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은 소아과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이 소아과 전공의 정원의 20, 30%밖에 안 차요. 60% 이상이 미달이란 말이죠. 그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게 또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필수과는 이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심하게 아픈 환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많이 아플수록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환자가 죽었다고 의사를 구속시키는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대 목동병원에서 몇 년 전에 사고가 생겼는데 소아중환자실에 있던 아기들이 갑자기 여러 명이 죽게 됐어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부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소아한테 주는 영양제 주사가 균에 오염돼서 폐혈증도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의사를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받게 했단 말이죠. 이건 구속감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살해 의도가 있고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는 경우에 그걸 조작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구속을 시키는데, 의대 교수가 뭐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도망갈 이유도 없고 살해 의도도 전혀 없던 사람인데 그걸 구속을 시켜서 결국에는 재판을 여러 번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의사로서 회의를 많이 느꼈을 거고, 그 이후로 소아과는 거의 멸종의 길로 들어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과가 소아과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응급의학과 교수나 전공의들도 여러 개 재판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고 형사, 민사적인 사건에서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필수과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와 법적인 보호 조치가 없기 때문에 필수 의료가 망가지고 있고, 대책을 달라고 20년 전부터 의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비용이 안 들고 정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의사 증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료를 더 망가뜨리는 최악의 정책을 선택한 거죠. 그럼 막 아파서 응급실을 가도 요즘에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하던데. 응급실 뺑뺑이도 결국에는 수가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응급실에서 환자를 못 받는 이유는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려면 수술방이 있어야 되겠죠. 수술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수술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 큰 병원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단 2명밖에 없어요. 그 큰 병원에. 왜냐? 병원에서 안 뽑아요. 그 뇌수술하는 의사는 많이 뽑아봐야 병원이 적자만 더 커져. 의사를 최소한의 인력만 뽑은 거예요. 2명은 최소한의 인력이에요.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당직을 서는 거예요. 한 달에 15일 당직하고 당직 다음날 일을 또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흉부외과나 신경외과는 그런 상황이에요. 의사를 많이 뽑아놓으면 그과 교수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뽑으면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나요. 그 의사를 뽑지가 않아. 응급실에 갔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면 교수 한 분이 학회에 참석하러 갔고 한 분은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 간호사를 수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거기서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하게 됐는데 진료비를 제대로 줄 것을 주고 그래야 필수 의료가 육성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 병원인 아산병원하고 미국 최고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을 비교한 자료예요. 이거는 2008년도 자료라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어요. 보면은 직원 수, 근무 의사 수가 아산병원은 1167명으로 되어 있어요. 2008년 기준. 근데 이 중에서 전공의가 거의 40%예요. 그리고 메이오 클리닉은 6,900명. 6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6배 이상 차이 나는 의사 수를 가지고도 진료 실적을 보면 수술 건수가 거의 똑같아요. 입원 환자는 아산병원이 77만 명, 메이오 클리닉이 13만 명. 오히려 아산병원이 6배나 더 입원 환자가 많아요. 그리고 외래 환자 수도 220만 명, 메이오 클리닉이 180만 명으로 메이오 클리닉보다 더 많은 진료를 했어요. 더 많은 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된 진료비는 아산병원이 1조 800억, 메이오 클리닉이 8조 8천억, 8배 이상 차이가 나요. 결국에는 제대로 진료비를 못 받고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필수과에 필요한 인력들을 충분히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수과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를 못 받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중환자실이 없는 거예요. 왜 부족하냐? 중환자실도 이제 수가 문제가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하고 중환자실 수가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중환자실 수가 하루 12만 7천 원, 영국 240만 원, 미국 176만 원, 호주 195만 원. 10배, 20배 차이가 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병원에 중환자실이 100베드가 있잖아요. 100베드가 있으면 그 100베드에 환자가 입원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인 수가를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100베드를 만들어 놨어요. 100베드를 만들어 놓으면 그만한 인력을 뽑아야 돼요. 100베드를 돌릴 수 있는 간호사를 뽑아야 되고 의사도 뽑아야 되고 100베드를 만들었는데 10명만 차. 그러면 우리나라는 10명분만 줘요. 10분의 1, 20분의 1 수까지만 10명분밖에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의사를 줄이는 게 아니고 베드를 줄여야지. 평균적으로 10베드 쓰는지 20베드 쓰는지 딱 그만큼만 중환자실 베드를 만드는 거예요. 거의 항상 풀베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산 3사 때도 갑자기 중환자가 100명, 200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환자들이 전부 입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데 그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이 여력이 병원 한 개당 2-3개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중환자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손해를 봐. 그 인력을 다 뽑아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의 주된 원인도 진료할 의사도 적게 뽑아서 유지해야 되고 중환자실도 최소한의 숫자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나온 거지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료비를 충분히 주면 뇌수술하는 의사 2명이 아니고 5명 뽑으면 돼요. 베드도 50베드라면 100베드 만들면 돼요. 거기엔 다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비용을 안 쓰고 의사를 더 많이 뽑으면 그게 해결이 될 거야? 뽑을 자리가 없으니까 뭐 아니 병원에서 안 뽑는데 의사를 늘린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병원에서 치료를 못 해주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다. 돌아가라. 이러면 아무리 응급 환자여도 치료를 지금 아예 못 받는 그런 건가요? 아 지금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무슨 뉴스를 봐도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2차 병원이 있잖아요. 2차 병원은 전공의 없이 이제 전문의들만 유지된단 말이에요. 2차 병원에서도 웬만한 응급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암 수술이나 이런 전문적인 치료 말고는 2차 병원에 가시면 되고 다만 지금 전공의들이 대학병원 업무의 절반 이상을 거의 어슴처럼 일하면서 불러갔던 거란 말이죠.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가 굉장히 커요. 그걸 교수님들이 다른 일을 줄이고 중환자실하고 응급실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데 교수님들도 철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냐면 환갑 다 된 교수님이 이틀에 한 번씩 당직 쓰면서 다음날 낮에도 일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한 달째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병가도 안 되고 힘들다고 사직해도 안 되고 무조건 일하라는 거예요. 교수들이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근데 현실적으로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아마 오래 버티시지 못할 거예요. 조만간 쓰러지는 교수님들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응급 상황이면은 대학병원은 전공의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2차 병원을 가면 좀 해결이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2,000명이라는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가 전문의까지 따려면 최소 15년이 걸려요. 15년 후에 써먹을 의사 2,000명 더 늘린다고 지금 당장 가동할 수 있는 인력 13,000명이 나가 있어요.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냐고요.
의료를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거죠. 정부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교수님들도 쓰러지고 이탈자가 나올 거고 힘들어서 사직하는 교수님들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는 4, 50년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수 의료를 해결하려면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정책을 짜면 돼요. 지금 의사가 부족하지 않아요. 젊은 의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필수 의료는 되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도 보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이렇게 협박받으면서 일을 하면 하기 싫을 것 같긴 한데요. 더 나은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긴 하네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내용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더 도움이 되고 밝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